실제로 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구개발을 했고 실제 생산 판매는 제조업체한테 맡겼는데 연구개발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특허나 이런 거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조업체에서 설계도를 받았으니까 이 설계도로 특허를 낸 경우도 있었고.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안녕하세요. 여성 CEO들의 현장 고민에 대한 답을 찾는 솔루션 파트너 CEO 상담소의 진행을 맡은 이가희입니다. 이 CEO분들 고민 많으시잖아요. 제품도 개발해야 돼, 고객들도 만나야 돼, 직원들도 상대해야 돼, 그리고 또 많이 외로우시죠. 이런 여성 CEO분들의 사연을 받아서 전문가들과 함께 답을 찾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CEO 상담소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사업을 하다 보면 한 번쯤 이 문제에 마주치는데요. 바로 R&D 투자와 지식재산권 보호 문제입니다. 이 기업 성장의 핵심이면서도 또 까다로운 문제이기도 한데요. 이 두 가지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가면 좋을지 오늘은 풍부한 경험을 가진 전문가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기술 스타트업 투자와 지식재산권 컨설팅 전문가 송민정 변리사님 모셨습니다. 변리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송민정 변리사입니다. 오늘 변리사님 첫 번째 시간에 나와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송민정 변리사입니다. 대표님들이라면은 현실적으로 마주치게 되는 문제인데요. 그래서 그 주제가 더욱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출연 긴장되지 않으셨어요? 네, 첫 출연이라서 더 긴장이 됐는데요. 그래도 이제 미리미리 준비를 하는 성향이라서 준비가 최고의 안정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변리사님답게 이 긴장도 준비로 푼다고 하셨는데 기업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R&D든 지식재산권이든 얼마나 또 준비를 잘 했는가가 성패를 가르잖아요. 네, 맞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들이랑 그 과정에서 얻은 이 해법들을 좀 솔직하게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사연부터 만나볼까요? 네, 오늘의 사연은요. 기능성 스포츠용품을 개발하는 기업의 얘기입니다. 저희 회사는 한지사나 냉감 기능성 원단 같은 기술력을 바탕으로 기능성 스포츠용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개발에 많은 자원과 시간이 투입되는 만큼 수익 회수 구조를 명확하게 설계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제품 상용화 전까지 시장의 반응을 예측하기도 어렵고 투자자들에게 설득력 있게 설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 최근에는 외부 소재 기업이나 가공 협력사와 공동 개발이 늘어나면서 기술 유출이나 권리 분쟁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도 커지고 있습니다. 계약 체결이나 권리 귀속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사연 보내주셨어요. 변리사님 이 사연 들으시고 어떤 생각 드셨어요? 제조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유통을 전문으로 하는 기업들도 항상 이제 고민하는 부분인데요. R&D 중심, 연구개발 중심 기업이라면 누구나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이고 투자했을 때 투자 대비 이 수익화 됐을 때의 구조가 딱 명확해지지 않으면 이거 실제 투자를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 부분도 고민이 되고 또 이제 누군가랑 같이 공동 개발을 하게 되면은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누가 소유권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도 항상 이제 어려워하시는 부분입니다. 맞아요. 저도 이제 투자자 IR이라든지 지원 사업을 쓸 때 이런 수익 회수 구조를 설계하는 게 좀 어렵게 느껴졌어요. 사실 개발만 잘한다고 이제 해결까지 되는 게 아니잖아요. 투자 유치랑 사업까지 함께 고려를 해서 맞물려야 비로소 안정적인 성장이 가능하잖아요. 쉽게 말해서 기술은 엔진이고 이 사업화 전략은 내비게이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역시 기술 개발뿐만 아니라 사업화 전략도 잘 짜놓는 게 중요한 것 같네요. 그러면요, 변리사님, 투자 회수 구조는 어떻게 하면 명확하게 설계할 수 있을까요? 투자 회수 구조는 크게 세 가지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제 첫 번째는 제품 개발 로드맵과 시장 진입 시점을 구체적으로 설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예상 매출과 원가 구조를 시뮬레이션 해가지고 숫자로 명확하게 그림을 그려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술 사업화 가능성을 등급화 해가지고 투자자에게 명확히 제시를 해야 됩니다. 네, 변리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우리 기술 좋아요 하고 특장점 그냥 이렇게 추상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숫자와 로드맵을 함께 보여줘야겠네요. 네, 그래서 정량적인 수치, 이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서 이 기술은 언제 돈을 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여줘야 돼요. 네, 그럼 여기서 밸런스 게임 간단하게 진행 한번 해볼까요? 스타트업 대표님들이 가장 고민하는 두 가지 상황인데요. 시장 진입 빨리 하기 대 완벽하게 준비한 후 출시하기. 하나, 둘, 셋. 완벽하게 준비하기.
보통은 스타트업 씬에서는 빨리 준비해서 나가서 반응을 봐야 된다라고 하는데 역시 또 변리사님의 관점에서는 좀 다른 뷰가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변리사는 이 결과물에 대해서 권리화하는 직업이잖아요. 권리화하는 결과물이 확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제 시장 초기에 빨리빨리 진입하기 위해서 초기 결과물을 권리화하고 사이에 또 이게 바뀌게 되잖아요. 그러면 또 권리화를 해야 되고, 근데 또 이제 상용화했을 때 결과물이 달라지면 이거에 대해서 권리화를 해야 되고, 권리화를 계속해야 돼요. 이 빨리빨리 하게 되면은 그 상용화 전 단계 결과물에 대해서 권리화를 하는 게 시간이나 비용 면에서 줄일 수 있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해서 변리사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는 좀 완벽히 준비가 된 상태에서 진행하는 거를 권장드려요. 그럼 혹시 이제 제품을 출시하기 전이다, 이때 꼭 한번 챙겨봤으면 하는 체크리스트라고 하는 그런 권리들이 있을까요? 제품이라는 거면 이제 제조기업에서 연구개발했고 그거를 판매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네.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되는데, 만드는 것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 있을 거고 판매하는 거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이 있을 텐데, 연구개발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은 이 특허 쪽에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되고, 그리고 판매를 주력으로 하는 기업들은 상표권이나 디자인권들을 좀 주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네, 이게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섣부르게 하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완벽하게 돼 있는지 또 전문가하고 상담을 해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대기업이 아니니까 자본이 막 그렇게 많지가 않잖아요, 스타트업들은. 네. 그래서 이 자본으로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좀 전문가 분이랑 이야기 나누면서 진행을 하는 거를 권장드립니다. 사연자분도 질문을 주셨는데 공동 개발을 할 때 기술 보호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도 좀 궁금합니다. 한 기업에서 연구개발부터 제조까지 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생산만 한다거나 아니면 연구개발만 한다거나 이제 협력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럴 때는 이 결과물에 대해서 누가 소유권을 가져야 되는지 계약서에 녹여내는 것이 나중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해결하는 게 쉽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제조를 하는 기업이라면 수주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네. 수주를 받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크게 소유권이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 왜냐면 이제 설계도 받아서 제조만 하는 거니까. 네. 그런데 뭐 공동 개발을 했을 때는 이 소유권의 권리 기속에 대해서 공동으로 해야 될지 좀 같이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은 협력 업체랑 같이 얘기를 나눠서 정해야겠죠. 요즘 뭐 OEM, ODM 이런 식으로 주문 제작 형태도 좀 다양해지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좀 설계가 필요하겠네요. 네, 실제로 분쟁이 엄청 많이 일어나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연구개발을 했고 실제 생산 판매는 제조업체한테 맡겼는데 연구개발에만 치중하다 보니까 특허나 이런 거는 생각을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제조업체에서 설계도를 받았으니까 이 설계도로 특허를 낸 경우도 있었고, 그리고 이제 제조는 또 중국에다가 많이 의뢰를 하잖아요. 네. 중국에다가 이제 설계도를 줄 수밖에 없는데, 중국에서 설계도를 가지고 본인들이 또 중국에서 등록을 받아서 그 한국 기업이 연구 개발한 결과물을 뿌려가지고 모두가 이제 판매를 할 수 있게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중국 기업이 끼게 되면은 사실상 좀 많이 어려울 거고 국제 분쟁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한국 기업끼리라도 할 때는 이런 부분을 계약서에 꼭 담아두셔야 됩니다. 네, 이게 제조나 생산을 끼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시작해야겠네요. 그러면 공동 개발을 하는 경우 계약서에 꼭 포함돼야 할 사항도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포함되겠지만 네. 이제 중요한 거 두 가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권리 기속, 이 결과물에 대해서는 누가 가져갈 것인가, 소유를 하게 될 것인가 부분을 작성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비밀 유지 조항, 이 정보를 어디까지 공유를 해야 되고 어디까지는 공유하면 말아야 된다, 이런 부분을 넣어야 됩니다. 전문가님께 미리미리 상담을 드려서 작성을 잘 해야겠네요. 사실 이제 계약서를 작성하는 입장이라면은 이런 것들을 이제 넣어도 되는데, 계약서를 받는 입장이면, 의리라면은 우선은 계약서를 검토를 해야 되고요. 이런 불리한 조항이 있었을 때 상대방에게 얘기를 나눠야 됩니다. 제품이 나오기 직전에 상표를 출원하면 실제로 등록이 될 때까지 다른 경쟁자가 치고들어오면 어떡하죠? 기술은 특허로 권리화를 하고 이름 같은 경우는 상표로 권리화를 받는데, 둘 다 특허나 상표 모두 신청을 하고 이제 출원이라고 하고요. 그럼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요. 얘네들을 권리를 줘도 되는지 아니면은 안 되는지, 이 심사를 해서 권리가 되는 건데, 이 기간이 특허 같은 경우는 2년 정도, 빠르면은 6개월에서 8개월 걸리고요. 상표 같은 경우도 1년 반 정도 걸리고, 빨리 받는다고 해도 한 3개월 정도 걸리는데 기간에 갭이 있잖아요. 네. 그런데 이 판단 기준은 신청일이에요. 네.
그래서 등록이 뭐 늦게 되더라도 신청, 출원을 빨리 했으면은 이 출원일 기점이라서 문제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게 해도 직전에 하면 괜찮다. 네, 그럼 이번에는 지식재산권 관련한 질문들을 빠르게 yes or no로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입니다. 준비되셨나요, 변리사님? 네, 이번에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질문입니다. 스타트업도 상표가 꼭 필요하다? 예스.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면 이 상표권은 꼭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없으면 이름을 뺏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저 사심을 담은 질문 하나 해도 되나요? 유튜버들도 상표권 등록이 필요할까요? 저도 사실 유튜버인데요. 오! 네, 상표권을 가지고 있고요. 같은 채널명을 중복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요. 독점하고 싶잖아요. 네. 상표권을 갖게 되면은 사용을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빨리 출원을 해야겠네요. 네, 빨리 하시면 좋죠.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출원은 나중에 몰아서 해도 된다? No.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신청은 출원이잖아요. 출원을 하고 특허청에서 심사를 해서 등록이 되는 건데 등록이 됐을 때 출원일이 판단 요소가 돼서 출원은 가급적이면 빨리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기술 같은 경우는 또 상표권이랑은 좀 다르게 되자마자 적절한 시점에 빠르게 하는 게 네. 좋겠네요. 이 적절한 시점이라는 게 되게 어렵잖아요. 네. 기술 개발이 완료됐다고 해도 최종이 있고 최최종이 있고 또 최최최종이 있다시피 이제 이 가장 마지막 단계에서 관리하는 게 비용이나 시간적인 면에서 좋고요. 이 대표님마다 성향이 좀 다른데 걱정이 많으시거나 빨리빨리 하시려는 분들은 초기 제품 나왔을 때 중간에 바뀌었을 때 또 하시고 뭐 그러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게 되면 근데 사실 앞에 했던 이 특허나 이런 권리는 도움이 되진 않는 특허가 되니까 좀 비용을 좀 날리는 게 되겠죠. 그래도 다른 경쟁자들이 또 비슷하게 못 따라 하는 그런 부분도 되지 않을까요? 네, 그래서 내 마음과 내 자금과 네. 이 시장에 따라서 좀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특허를 미리 마련해 놓는 게 뭐 R&D 사업이나 정부 지원 사업 그리고 투자 유치에도 좀 도움이 될까요? 네, 뭐 정부 지원 과제나 투자 자체가 특허를 필수로 요구하지는 않는데 과제나 이제 투자마다 다르기도 하고요. 실제 특허가 이제 없어도 되기는 하지만 사실상 이제 대부분 그 기업들이 특허를 내고 정부 지원 과제를 신청을 하고 있어서 좀 경쟁력 면에서는 특허를 확보하고 신청하는 게 선정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특허를 받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독자적인 기술을 그만큼 가지고 증명을 한다는 거니까 심사하시는 분들이나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검증의 과정이기도 하겠네요. 네, 예를 들어서 비슷한 두 기업이 정부 지원 과제 신청을 했는데 한 기업은 특허를 가지고 있고 한 기업은 특허가 없는 상태라면 평가하는 입장에서는 여기다가 더 점수를 줄 수밖에 없으니까 특허를 가지고 있는 게 유리하겠죠. 그런 부분도 고려해서 미리 준비를 해야겠네요. 네. 직접 이제 겪었던 사례 중에서 기업 대표님한테 이제 특허 관리하셔야 된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었는데 조금씩 미루시다가 결국에는 카피 제품이 생겼던 사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특허도 없고 뭐 다른 지식재산권이 없어서 되게 어렵게 시간도 오래 걸렸고 비용도 많이 들어서 해결을 했던 일이 있었고 또 반대로 스타트업이었는데 스타트업은 이제 자금력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특허를 내가지고 자금 부족에 시달려서 힘들었던 기업도 있었습니다. 지식재산권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하지만 또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은 부분인데요.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변리사님 오늘 사연 보내주신 사연자분께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사연자분께서 R&D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협력사랑 어떤 계약을 맺어야 되는지 고민을 주셨잖아요. 이제 R&D는 좋은 기술을 만들겠다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돈을 버는 거니까 처음부터 어떻게 돈을 벌고 어떻게 기술을 지키는지에 대해서 설계를 해야 완성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협력사랑 맺는 계약은 이 기술을 지켜주는 안전벨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진짜 많이 해주셨는데요. 오늘의 체크 포인트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화 로드맵을 그리고 ROI를 시뮬레이션 해보자. 둘째, 공동 개발 시에는 권리 귀속과 비밀 유지 조항을 담아서 계약하자. 셋째, 특허, 상표, 디자인을 단계적으로 추론하자. 이 세 가지가 바로 핵심이 되겠습니다. 오늘 변리사님 한 줄 조언도 부탁드립니다.
네, IP는 보여주는 힘과 지키는 힘,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야 된다라고 정의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 R&D 투자와 지식재산권 보호 어떠셨나요? 기술은 보여주는 힘과 지키는 힘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가야 한다는 말이 인상 깊었는데요. 보시는 대표님들도 지식재산권 설계로 우리 아이디어와 기술을 단단하게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CEO 상담소는 다음 시간에도 여성 CEO 분들의 현장의 고민을 함께 나누고 솔루션을 찾아 나가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송민정 변리사님 감사합니다. 함께 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질문으로 돌아올게요.